일단 기분입니다. 지금 부재중 통화가 한 20통이 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있느라고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요. 이제 오늘 7시에 일괄 보내드리겠다고 이제 하고, 이제 조금 빨리 보내드렸어요. 이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비지원생 같은 경우에. 예비 고일도 같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작년하고 올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작년엔 그래도 수능은 2개를 선택하잖아요. 수능은 원과목 중에서 2개를 택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 2과목 수강 신청을 하고 그걸로 쭉 밀고 수능 가다가 포기하고 뭐 했어요? 사탐, 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올해 친구들은 3개를 선택한 친구가 6할쯤 됩니다. 6할. 그러니까 전체 10명 중에 6명이 이제 행정과외 그냥 방학 때 하고 학기 중에 안 할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빵꾸나는 과목이 있는 걸 대학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있고, 좀 똑똑한 친구들도 이미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마감이 계속 뜨고 있지 않을까. 마감입니다. 빼세요. 연락드려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입시, 어머님, 아버님들이 겪지 못했을 입시가 지금 현재 다가왔습니다. 자, 올해 고1이 특별한 이유는 전 과목 상대평가의 특별한 세대다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등급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5등급제로 상대평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상대평가를 안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술, 체육, 실험 과목 이런 것들은 상대평가를 안 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대입에서 그다지 많이 신경 쓰지 않는 과목들입니다. 보통 교과라고 하는 우리가 공부하는 교과는 다 상대평가를 한다. 고3 2학기까지 전부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지금 올해 수능생 친구들,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이 상대평가를 사실상 2학년까지만 한 것 치고는 굉장히 부담이 우리한테 다가오죠. 이게 어디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요. 읽지 마시고요. 네, 다시 돌아가. 생각을 뭘 해봐야 되냐면요. 지금의 고3 올라가는 친구들까지는 사실상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 거의 끝났어요. 이제 미적2 조금 들어가고 거의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수능 준비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1학기도 과탐2가 3과목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수능 준비를 언제 해야 돼요? 여름방학에. 아니에요. 여름방학은 수시 원서를 써야 돼요. 그러면 9월에 할 수 있습니다. 9, 10, 11 중순. 딱 2개월 반 하고 딱 10주 하고 수능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 올해 불수능이었잖아요. 올해 지금 방금 병정고 친구 서울대 1차 합격한 친구가 와가지고 인터뷰를 좀 하고 갔는데 정시 파이터를 생각을 했던 자신의 동료들이 전부 다 망했답니다. 재학생 정시 파이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꾸준히 하더니 다 재수를 하겠답니다. 현재 이래요. 근데 우리는 재학생 시절에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적습니다. 재수생 강세가 아주 두드러질 겁니다. 수능 점수에서는. 그러면 나 정시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최저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수능 등급은 상대평가잖아요. 3합7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만 3합7을 맞으려면 전국에서 한 10% 있을 겁니다. 3합7 이하로 들어가는 친구가 전국에서 10%. 여기에는 재수생, 영재과고, 특목고 다 포함해가지고 10%. 그러니 보통의 학교에서 이 3합7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엄청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 우리 친구들은 어쨌든 이 2학년의 내신을 탄탄히 가져가고 나중에는 수능도 잘 가져가야 된다. 할 게 좀 많은 세대이다. 자, 보통 교과 5등급이고요. 요것 좀 보실래요? 위에 거. 지금 친구들하고 다른 게 있다면 수행평가가 반영이 됩니다. 지금은 수행평가랑 지필점수랑 합산해가지고 점수만 촥 대학에 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필점수 몇 점, 수행점수 몇 점, 수행평가, 반영비율, 수행평가 뭐 했는지 싹 다 전송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과학 수행평가를 할 건데 과학 글짓기를 하는 학교와 과학 논술 시험을 보는 학교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학교 수준이 나오는구나. 왜냐하면 과학 글짓기를 등급을 매길 수 있을까요? 너는 A야, 너는 B야.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죠? 난리 날 것 같은데요, 이거. 시험 봐야 됩니다. 이거 등급 매기려면. 자, 그러면 글짓기, 그림 그리기, 이런 거 수행평가 하는 학교는 그냥 다 만점 주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니 수행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대학이 받는 정보에서 표준 편차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계상에서 얼마큼 분포되어 있는 분포도가 빠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도가죠. 석차 등급가죠. 성취도별 분포 비율 갑니다. A 몇 %, B 몇 % 다 갑니다. 과목 평균 가고요. 수행평가 비율, 영역 가고요. 성취도 분할 점수 가고요. 수강자 수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뭘 평가를 할 수 있냐? 우리 학교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생각보다 내신을 생각보다 잘 받아놔야 됩니다. 생각보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오피셜이다, 오피셜. 네.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고2 때 뭘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 겪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모를 겁니다. 아마 겨울방학 시작하고 1월 중순까지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넘어가서 체력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체감이 올 건데, 왼쪽이 옛날 교육과정, 오른쪽이 우리 친구들 교육과정입니다. 이제 이거 끝났죠. 이제 막바지 하고 있고, 이거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물화생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원과목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배웠어요. 일주일에 3시간, 1년 해가지고 물리원 배우고 화학원 배우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한 학기에 끝내요. 일주일에 똑같이 3시간. 한 학기에 끝내요. 그럼 몇 배로 빨리 배워야 하죠? 2배로 빨리 배워야 돼요. 가능할까요? 너무너무 불안한데, 그죠? 2배로 빨리 배워야 되고, 이제 2학년 2학기로 가게 되면, 여기도 노란색 친구들 2학년 2학기로 가게 되면, 물리2라고 하는 과목이 2개로 슉 쪼개져가지고, 둘 중에 절반 1개를 2학년 2학기 때 하게 돼요. 이렇게 2과목 3개를 2학년 2학기 때 하게 되고, 나머지 2과목 3개를 3학년 1학기 때 하게 된다. 여기에서 포기하는 친구 엄청 나올 거거든요. 한 절반 이상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버티고 있으면 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버티면 돼요. 우리 친구들은 등급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가장 큰 이 관건은 끝까지 포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포기를 안 하고 있고 공부를 좀 하고 있잖아요. 등급이 나와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장 정시 파이터로 심하게 가는 학교 중에 하나가 세마고죠. 그 세마고에서 1학년 때 물리가 6등급이 나왔던 친구가 지금은 1등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물리를. 다 생지하고 사탐으로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통 학교들도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 버티는 게 중요하다.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물화생지가 2배 속도로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럼 페이지 수는 줄었느냐? 자, 물리가 200페이지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화학은 원이 178페이지에서 208페이지로 늘었잖아. 시간은 절반인데 분량은 좀 늘었네요. 비상교과서 기준입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지구과학원도 조금씩 늘었어요. 근데 시간은 절반이에요. 2배 속도로 배워야 돼요. 여기에서 집중의 소재가 발생을 해요.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는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다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은 잘 이해하고 있을까? 아니요. 모르겠대요. 본인들도. 겨울방학 연수를 하시긴 하실 거지만 모르시겠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그럼 나도 모르겠다. 지금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에는 여기 있는 2과목들 4개를 어려운 과목들을 고난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작년에 이맘때쯤 제가 이 똑같은 책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요게 기존통합과학이고요. 1년짜리 배우는 거. 교과서 두께입니다. 비상교과서예요. 그대로 출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물화생 원 보통 3과목 하겠죠. 3과목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나머지 1년 동안 배우는 거.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거, 2학년 때 배우는 거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좀 더 두꺼웠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는 요 정도 상대평가하면 돼요. 카메라 보이나? 요 정도 상대평가하면 돼요. 요 정도. 근데 우리 친구들은 원하고 통합과학 원투가 나누어져 있죠? 한 학기 분량으로 하니까 이렇게 해서 통합과학 원투입니다. 1년 동안 배우는 거. 그리고 물리, 화학, 생명과학을 이렇게 하면 이게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거. 그리고 넌 잘 가고 지구과학 잘 가고 그리고 물화생 2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 요렇게. 이게 우리 친구들이 1년 동안 배울 상대평가. 이게 선배들이 배웠던 상대평가. 이게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배울 상대평가.
이렇게 해도 이게 더 많죠. 그런데 지금 통합과학 한 과목 하고 있잖아요. 여유가 괜찮으십니까? 한 과목밖에 안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네? 이런 친구 있어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 그런데 다시 봅시다. 통합과학 원또 이게 1년 동안 할 거. 이게 한 학기에 하는 거. 1학년 친구들 한 학기에 하는 거.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한 학기에 하는 거.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만 합니까? 문제집 풀어야죠. 프린트 풀어야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한 곱하기 4를 배웁니다. 분량이. 여기에 곱하기 4 해야 돼요. 2학년 1학기 때. 집중이 소재에서 준비가 된 친구하고 안 된 친구하고 차이가 조금 날 것이다. 생각보다 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학교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시뮬레이션 몇 가지 돌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 과목들을 다 배워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진도를 빨리 나가지겠죠? 칠판 판서 수업이 불가능해지고 PPT로 다다다다다다다다 아마 이렇게 하실 겁니다. 굉장히 빨리. 그럼 우리 친구들이 나 물리 안 배웠는데 학교에서 배우려고 했는데 학교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수업하시네? 그럼 배우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뭔가를 이용해서 또 배워야 되는 거고, 혹은 조금 최악인데 학생들한테 발표시키는 선생님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니네 발표해, 세특 써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럼 당연히 학습이 안 되는 거고. 자, 높은 확률로 요걸 많이 할 거예요. 전부 다 못할 것 같으니까 똑같은 시간에 핵심 단원을 선별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수능 범위를 선별을 하시겠죠. 그렇게 수업을 하신다고 가정을 해도 이걸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선별해가지고 배우면 머리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어느 경우의 수를 돌려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뭔가 학습하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다. 아주 역설적이지만 배우고 와라.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물론 다른 해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논리적으로 저를 설득시키는 이론은 없었습니다. 자, 빨리빨리 좀 지나갈 건데요. 일단 북일고 같은 경우에는 저 빨간색들은 일반고에서 다 하는 거고, 북일고는 여기 보라색, 고급자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요것 때문에 경쟁력을 좀 가집니다. 수시형 학교죠. 여기도 과학 같은 경우에도 요건 다 똑같아요. 택삼 다 똑같은데 요거 보라색 요것 때문에 북일고가 파워가 있는 겁니다. 자, 생기부에 저게 찍혀요. 그냥 저게 찍히고, 북일고는 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 보라색이 상대평가예요. 얘들은 저기에서 끝내주게 죽어날 겁니다. 저건 대학 과정이거든요. 자, 그다음 화성고 같은 경우에는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냐? 여기 333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라생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현재 화성고에서는 고급 물리생명과학은 이제 소인수 강좌로 열어준다라고 했는데, 화성고의 특성상 조금 모아서 때를 쓰시면 될 겁니다. 화학도. 네, 잘 바꿔주는 학교입니다. 자, 그리고 병정고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게 통합과학이 4학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졸업하는 조건이 통합사회가 총 8학점, 통합과학 사회 계열이 8학점이고 과학 계열이 10학점이 되어야 졸업할 수 있어요. 근데 병정고는 1학년 때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실험까지. 그럼 나머지 학교들은 3학점이거든요. 6학점이거든요. 3학년 2학기 때 추가적으로 사회 한 개 더 해야 한다. 똑같습니다. 택삼인데, 어이구, 안 쳤네. 여기도 택삼, 여기 택삼, 여기도 택삼인데, 그 병정고 이슈가 있죠. 작년에 설명회 때 발표하기를 여기 기하가 여기에 껴들어가 있어가지고 택2밖에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제 강당에서 앞으로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발표한 선생님한테 엄청 캐물었거든요. 이게 왜 여기 껴들어가 있냐라고 해서 좀 항의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뀌었어요, 다시. 정상적으로. 그래서 333 이렇게 할 수 있다. 반송고도 이제 전형적으로 통합과학 33이고요. 여기도 333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산고도 이 좀 독특하죠. 여기도 7이야. 그리고 333 똑같이 할 수 있다. 자, 그런 학교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333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예단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합과학 33이고요. 선택 과목은 333 할 수 있게 되어, 여기 있다. 333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 차이가 거의 없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333 선택을 하게끔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단고, 또 왔네. 죄송합니다. 넘어가. 왜 2번 됐냐? 제가 위로 돌리고 있었군요.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910은 33 고급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아마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고급을 선택을 하겠죠. 근데 보통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냥 333 이렇게 합니다. 물화생, 여기도 물화생 2, 여기도 물화생 2 이렇게 할 겁니다. 다만 지구과학에 큰 뜻이 있는 친구는 생명과학을 지구과학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333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고급자가 붙어 있는 것들을 나머지 학교에서도 못하냐?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학교에 있는 소인수 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게 화성고. 나머지 학교는 설명회를 다 돌아봤지만 그런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공동교육과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화생을 고급을 붙일 수 있다. 웬만하면 한 개 하세요. 웬만하면 2학년 2학기 때 하고 2학년 1학기 때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가 보통 넘치면 3개 다 개설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오픈 날짜 시간에 광클릭을 하셔야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 고급화학의 1분 반 정도 광클릭 시간이 1분 반 안에 15명이 모두 마감이 됩니다. 오산 화성교육청에서 하는 거니까 오산 화성시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15명 뽑는 거예요. 요거는 상대평가일까요? 요건 절대평가입니다. 생각보다 부담이 적죠. 자, 그러니 우리가 어차피 학종을 바라봐야 하니 아직까지는 그러니 고급은 한 과목 하는 게 낫습니다. 생기부에서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다. 자, 학교 시험의 출처도 원래는 이제 한 학교씩 하면 다 보여드리는데 이거 너무 많기 때문에 자, 화성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화성고는 그 통합과학도 그렇고 물화생지도 그렇고 학원을 못 다니게 하려는 전략을 굉장히 잘 펴니다. 그러니 통합과학도 선생님 4분이서 쪼개서 진도를 나가셔가지고 딴 학교에 못 섞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도 1, 4, 2, 3 이런 식으로 진도를 쪼개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양론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마지막 시험에. 되게 독특한 학교입니다. 화성고는 화성고 반이 아니면 내신 대비를 하기가 힘들다. 굉장히. 자, 어쨌든 시험 출처를 다 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수능 모평 학평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아직까지는 이게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EBS에서 공짜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은 다 학교 선생님 아이디 따로 있거든요. EBS에. 그럼 여기 들어가면 한글 파일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걸로 보통은 수업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리고 화성고의 특징인데 변형도가 매우 높은 사실상 창작 문제를 좀 내시는 편입니다. 화투에서 좀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창작 문제를 좀 낸다, 화성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수능 문제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몇 년도 어디에서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를 조사를 전부 다 하는데 되게 이제 아주 내려가기도 하죠. 여기에 2018년 6월 모의고사 여기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아이들이 예측을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를 굉장히 길게 과거로 가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 찾죠. 자, 보시면 거의 똑같은 포맷의 문제들이 보일 겁니다. 오른쪽은 2025년 9월 모의고사 화성고 문제 20번, 이거는 이제 수능 완성 18번, 거의 포맷들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병정 같은 경우에도 하이탑 문제 빼고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수능 모평, 수능 특강과 이제 수능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찾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건 좀 너무 똑같아가지고 민망했는데 숫자만 바꾸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것도 마찬가지. 그림은 좀 빼시지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똑같죠, 그죠? 그러니 아이들한테 수능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선생님들도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 관성이 올해 갑자기 바뀌겠냐는 거죠. 내년에. 갑자기 훅 바뀌어가지고 나는 문제를 이제 수능 문제 아니니까 새로운 데서 내야지라고 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때까지는 아마 이런 출처에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반성고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공의 힘 이런 기타 문제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수능 모평, 학평 문제입니다. 자, 점호 조사를 했고요. 자, 반성고 네, 이것도 거의 똑같죠. 이것도 변형도가 거의 없습니다. 2, 3, 4를 2, 3, 5로 바꾼 거 정도. 여기도 이것도 거의 변형도가 없습니다. 이상고는 되게 독특한 학교인데 현재 왜냐하면 이상고 현재 2학년들이 집중의 수제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2학기가 첫 시험이에요.
화학이. 1학기 때에는 물리지구가 가져왔고요. 물리 생명 가져왔고요. 2학기 때에는 화학지구가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아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이미 미리 시도를 해보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어쨌든 출처는 그래도 대부분 수능 문제다. 전무조사를 했고, 예, 이런 식으로 수능 문제를 전부 다 따서 오십니다. 예단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수능 문제다. 조사를 다 했고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 문제를 비교하시면 거의 차이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 결론은 어느 학교가 되든 출처가 비슷합니다. 난이도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요. 하지만 출처는 비슷합니다. 요거 봐야 돼요. 우리는 이걸로 수능 안 보는 데가 아니고 지난 과거의 수능 문제를 우리는 아직 봐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출제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수능 특강도 봐야 합니다. 수능 특강 이제 안 나오죠. 안 나와요. 한 해 더 나올 것 같아요. 2027까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고3이 되었을 때 수능 특강 통합과학이 처음으로 나올 거라 우리는 과거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반으로 돌아가면 기타 등등 할 거지만 어쨌든 메인은 수능 콘텐츠입니다. 과거의 수능 콘텐츠인 거죠. 보통은 2017년도부터 이제 최근 연도까지를 훈련을 시키는 편입니다. 자, 생각보다 너무 뜨거워서 제가 지금 엄청나게 바쁜데, 자, 겨울방학 때는 기본반, 심화반, 의치대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기본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 물리 처음 배워요 이런 친구들이 기본반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중학교 때 좀 해봤는데요, 기억이 거의 없어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심화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봤다 하지만 문풀은 아직 약하다 이런 친구들은 심화로 들어오시면 좋고, 다 했다 그러면 의치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고2는 이제 알 만큼 아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레벨 테스트를 두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골라서 들어옵니다. 예비 고1은 레벨 테스트를 봅니다. 왜냐하면 지 실력을 지가 모르기 때문에 테스트를 봐야 하는데 예비 고2는 보지 않습니다. 3월이 되면 지금이랑 똑같이 학교별 반편성을 합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초대한 모든 학교는 학교별로 모라색을 다 열 거예요. 학교별로. 자, 선생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인쇄된 종이에도 저기에 QR코드가 있을 텐데 저기 찍으시면은 선생님들이 강의하시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과학학원 중에서는 강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의 유일한 학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도 강사를 다 보시고 제가 일일이 소개하기 힘드니까 다 보시면은 짜잔. 자, 현재 이 반들 중에서 반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만큼이 지금 현재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한데 일요일 2시 반반은 그 6시 50분부로 마감. 요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고 나머지 반도 거의 아슬아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화반은 인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요 정도 나머지는 마감. 일단 신청을 하시고 대기를 걸어 놓으신 다음에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이 교실에 좀 와보신 분들은 책상 배치가 바뀌었네라고 하는 걸 좀 느끼실 건데 저 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의치대반 같은 경우에도 작년이랑 차이점이 있다면 작년은 이거 각 반당 12명씩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12명입니다. 그러니 아직 12월이 시작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 올해는 확실히 이제 그 과학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물리학을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요거를 들어오는 친구들이 아마 통합과학도 잘 안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부터 노베이스도 다 들어와라 라고 생각을 하고 물리학을 시작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얘들아, 속도란 이런 거야. 요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거든요.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물리학 기본반입니다. 속도란 이런 거야 라고 하면 너무 쉬울 것 같죠? 모릅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화학도 마찬가지고 생명과학은 누구나 처음이기 때문에 기본반을 열 수밖에 없고요. 생명과학 선생님이 지금 되게 억울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 돌고 있는 생명과학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우와, 유전이 없어졌구나가 아니고 생투에 있던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들어와요. 집단 유전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생각보다 생명과학에서 등급이 갈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좀 합니다. 혼자 공부해본 친구들은 해보더니 해야겠네 하고 신청한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 생명과학이 유전 문제, 가계도 문제가 빠지긴 했지만 킬러 문제가 생각보다 난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심화반은 차이가 뭐냐? 심화반은 통합과학에 있는 이론까지는 그냥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물리학도 한번 배웠기 때문에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함과 동시에 순간순간 나오는 것들은 툴을 조금씩 집어넣을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물리학에서는 요렇게만 움직이거나 혹은 요렇게만 움직여요. 1차원으로만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물리2에 들어가면 사선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조금씩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통의 학교들의 출처가 어디라 그랬죠? 수능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 푼다. 이 친구들은. 필수 유형들을. 기본반은 수능 문제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 친구들은 아주 대표 유형을 푼다. 이 친구들은 수능 문제를 건드린다. 화학도 마찬가지이고요. 자, 의치대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이 이렇습니다. 의치대는 11주 중에서 2시간은 진도를 나가고요. 나머지 1시간은 물리심화에 있는 컨텐츠를 풉니다. 그러니 의치대를 선택한 친구 중에 가장 불안해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2학년 2학기 건데 이거 1학기 불안한데요?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2학년 1학기 내용들을 전부 다 문풀을 진행을 하면서 2학년 2학기 내용을 진행을 하는 반이 의치대 반이 되겠습니다. 자, 요 반도 마찬가지이고요. 여기까지가 준비한 내용인데 이게 매년 겪어봐야 아는 거지만 작년도 그렇고 3월이 딱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도 체감을 못합니다. 겨울방학 때에는 원래 힘든 거니까 이게 버티는데 학교에 딱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세 과목이 동시에 훅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중간고사 딱 치고 절반 포기. 진짜로요. 세마고도 화성고도 절반 포기. 정시할래요. 그렇게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기말고사 때까지 학원 다니고 있다. 상위권이에요.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그 정도로 생각보다 압박감이 심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멘탈 트레이닝. 어차피 숙제 다 못해요. 물리 숙제, 화학 숙제, 생명과학 숙제, 수학 숙제, 국어 숙제, 영어 숙제가 이상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당연히 오바스럽게 나오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양보다 보통은 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 학생은 이만큼 주자라고 협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숙제량이 내 능력보다 좀 많아요. 근데 그거를 다 하라고 푸시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베끼기 시작해요. 한척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힘들고 성적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관리, 아이들이 2학년 때 시간을 어떻게 관리해야 효율적인지를 전부 다 한 명 한 명 잡을 거고, 혹은 이럴 수 있잖아요. 학원 스케줄이 이제 사실 주말에 많이 몰려있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저는 물리심화 들어가야 되는데, 물리심화는 스케줄상 저는 못 들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 특히 선생님 저는 지구과학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학원 수업이 없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혼자서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줄 겁니다. 저희가 수업까지는 못 도와드리고 해도 11주 수업이니까 이제 지구과학을 열등분으로 잘라가지고 혹은 이제 학원 수업을 안 듣고 있는 과목들을 열등분으로 탁 잘라가지고 문제를 안 풀어도 강의를 안 들어도 한 번쯤은 읽고 들어가고 자기 손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는 조교를 따로 뽑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빵꾸가 나는 게 가장 무서운 거니까 여건이 혹은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제 학원 수업을 못 들어와도 빵꾸 나는 과목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좀 도와드리려고 이번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우리 첫 졸업생들이 나와요. 여기 2023년에 왔거든요. 처음으로 졸업생들이 나오는데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온 친구들은 왜 올까요? 대입을 잘 갔거든요. 이렇게 그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섭외를 해가지고 일단 제가 지금 고3들 사이에서는 동탄의 호구입니다. 시급을 너무 잘 줘요. 행정알바는 시급 15,000원 이렇게 주고 교과알바는 18,000원 줍니다. 지금 현재 조교님들도 18,000원 드리고 있는데 안 그만둬요. 2년째. 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이제 좀 기용을 해가지고 진도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한 과목을 듣더라도 나머지 두 과목에 대한 진도를 좀 체크를 이렇게 해주고 좀 푸시를 이렇게 해주고 신경을 써주고 그런 시스템을 올해 도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정리 드리면 우리 친구들은 세 과목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작년보다 더 2배의 압박감으로 해야 한다. 집중이 수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방학 때 한번 듣고 들어가자. 웬만하면. 그리고 만약에 마감이 떠 있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 일단 신청 먼저 해두고 왜냐하면 그 신청 시간이 뜨잖아요. 그게 더 우선순위여야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신청 먼저 해두고 저한테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자, 과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원장님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이어나갈게요. 감사합니다.